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이 운영체제의 동기화 부분, 프로세스 간 동기화를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 생능 출판사의 운영체제론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6장인데, 이 동기화는 뭐 코드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다양한 코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째가 중요하고요. 그 코드는 바뀌어서 나오진 않습니다. 이미 지난 거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예시들이기 때문에 바뀌어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나오면 이제 거기에 연장선으로 이제 다양한 예제의 세마포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병행 프로세스죠.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될 때,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동기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공유자원을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한 기능을 공유해서 수행하는 두 프로세스. 지금 여기가 CS 영역이죠. 그죠? 기능을 공유하는 특정 코드 부분을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을 같이 쓸 때 이게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오직 한 번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코드들이 나온다. 임계 구간, 임계 진입 구간, 탈출 구간, 임계 구간. 자, 이 부분이 문제죠. 자, P0가 임계 구간에 진입을 하면, 다른 애는 P1이 도착을 했어도 블로킹,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대기 상태가 되고, P0가 임계 구간을 탈출하면, 그때 다시 이렇게 임계 구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는, 여기 상호 배제죠. 상호 배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상호 배제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쵸? 지금 이런 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병행 제어가 나오는 거고, OS에서도 병행 제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실 DB 예제하고 똑같은 거죠. 자, 임계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거 바로 전 강의는 그 책이 하도 오래돼서 용어가 좀 진짜 옛날 용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정확한 용어로 확정되지 않아서 조금 혼란이 좀 있었는데요. 자, 임계구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첫째, 상호 배제, 뮤추럴 익스클루전. 뮤추럴 익스클루전. 그래서 얘가 뮤텍스라는 그 변수가 되는 거예요. 상호 배제를 위한 대표적인 변수, 뮤텍스. 그래서 뮤텍스라는 변수가 나오면 항상 이진 세마포로 나오죠. 그 다음에 진행, 이건 프로그레스. 그죠? 임계구역으로 진입하려는 프로세스가 있을 경우 진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무한 연기돼서는 안 된다. 무한 연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진행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CS, 임계구역이 비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한정된 대기. 진입을 요청한 이후, 그 요청이 허용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들이 임계구역 진입 허용 횟수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무한정 대기하면 안 된다. 기하가 발생하면 안 된다. 다른 놈들은 막 들어가는데 특정 프로세서는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나왔던 이제 단계별로 이제 알고리즘들이 소개가 되죠. 단계별
단계별 알고리즘들이 소개가 되는데 각 알고리즘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턴 변수를 공유해요. 요거는 자, 이거 pi, pj 이렇게 되어 있다면 턴 변수를 공유합니다. 자, 요건 턴이 내가 아니면 대기하는 거예요. 세미콜론이 여기 찍혀 있죠. 여기만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턴이 내 차례가 아니라면 나는 대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턴 변수는 공유 변수니까 얘가 i가 되든 j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그럼 뭐 초기 값이 i였다.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쫙 도착을 해도 누가 들어가요? 턴이 초기 값이 i였으면 i가 CS에 들어가겠죠. CS에 들어가서 그러는 동안 j는 대기. 그러다 보니까 상호 배제의 조건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자 턴을 j로 바꾸고 나가요. 그럼 j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j는 또 i로 바꾸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j가 턴을 i로 바꾸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i는 더 이상 여기를 실행하잖아요. 이 프로세스는. 예를 든다면 실행하지 않는데 j가 또 들어왔어요. 근데 현재 턴이 누구예요? i야. 내가 i로 바꿔놓고 나갔잖아요. 여기. 내가 바꿔놓고 나갔는데 i는 이제 안 들어와. j만 있어요. j가 들어와서 봤더니 순서가 내가 아니에요. i네. 그러니까 나는 뭐 해? 내 순서가 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합니다. 근데 i가 이 프로세스 왼쪽 프로세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서 무한 대기하게 되죠. 근데 CS를 쓰는 애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CS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진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네. PI가 안 들어오면 무한 대기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여기.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일단 진행 조건은 충족하지 않고요. 그죠? CS가 비어 있는데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프로세스 i하고 프로세스 j가 상호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지 않으면, 교대하면서 들어오지 않으면 한 놈이 못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쵸? 한 놈이 못 들어가고 무한 대기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기 나온 한정된 대기도 사실 근데 이제 한정된 대기하고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행과 한정된 대기를 정확히 잘 보셔야 되는데 진행은 인계구역이 비어 있는데 못 들어가면 그냥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정된 대기는 기하 현상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다른 놈들은 막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 이런 약간 그 차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턴과 다르게 이제 플래그라는 변수를 뒀는데요. 자, 플래그는 내가 들어갈 의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들어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나 들어갈 거야라는 의사를 밝히고 양보합니다. 상대방이 들어갈 의사가 있으면 상대방이 true라면 나는 여기서 대기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while문 때문에 둘이 동시에는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 배제는 만족한다. 그런다 만약에 항상 최악의 경우를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랬죠. 실제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 1번 자 이렇게 나와서 봤을 때 자 1번 문장을 실행하고 CPU 타임이 걸렸어요. 그래서 PI가 정지되고 PJ를 실행했어요. PJ도 A번까지 실행하고 정지됐어요. 아니, A번까지 실행될 필요가 없네요. A번까지 실행될 필요 없고, 자, 1번 실행하고, CPU가 PJ로 넘어갔다면, 자, PJ가 실행되겠죠? 프로세스 J가 실행되면, 나 들어갈 거야 의사 밝히고, 혹시 상대방이 들어갈 의사가 있으면 나는 대기.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PI가 들어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죠. 그러니까 나는 뭐해? 여기서 무한 대기합니다.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자, 이러다가 CPU 타임이 걸려서 이제 끝나겠죠? 끝나고 다시 PI로 넘어갔습니다. PI에 갔더니 2번 라인에서 J가 들어갈 의사가 있으면 나는 대기를 해버리네. 그러면 다 대기해버리죠. 네. 여기서 대기하고 CS는 비어있고, 그렇죠? 그래서 진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네, 크게 어렵진 않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알고리즘. 자, 플래그를 하나 두고요. 턴 변수는 두 개가 공유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나 들어갈 의사가 있는데 차례가 너냐 나냐에 따라서 누가 들어갈지가 결정되죠. 플래그 변수에 의해서는 양보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프로세스 I고요. 여기가 프로세스 J예요.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나 들어갈 의사가 있는데 순서는 너한테 양보할게,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와서 J가 들어갈 의사가 있으면서 차례도 순서도 J가 맞으면 나는 대기합니다. 근데 이때 자, J는 들어올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플래그 자, 플래그 J는 폴스일 거 아니에요. 그죠? J가 들어갈 의사가 없으면 그러면 이 I 코드에서 보면 J가 들어올 의사가 없어요. 그럼 요거 때문에 I가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I가 CS를 진행하는 중에 J가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J가 왔다고 생각해보면, 자, J가 나 들어갈 의사가 있어 밝히고, 야, 근데 턴은 너야. I에게 턴을 넘겨줘.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I가 들어갈 의사가 있고, 차례도 I가 맞으면 나는 대기하는 거죠. 계속 여기서 대기 중인 거예요.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다가 I가 나가면 I가 나 끝났어 라는 의미죠. 나 끝났어 하고 나가버리면 지금 요게 폴스가 되죠. 그래서 while문의 조건이 깨지면서 J가 CS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단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쁜 대기라고 하는 비지 웨이팅이 생기죠. 네. 비지 웨이팅. 우리말로 바쁜 대기 이렇게 해석은 되어 있어요.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바쁜 대기. 네. 그래서 while문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계속 while문을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건 CPU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바쁜 대기들을 이제 해결해야 된다. 그렇고요. 자, 동기화 중에서 이제 하드웨어를 이용한 동기화가 있어요. 테스트 앤 셋이라는 여기 지금 이제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얘를 하드웨어로 구성을 해두면 이 함수를 불렀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타타닥 연산 처리가 되면 소프트웨어보다 월등히 빠르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의한 해결 방법이 테스트 앤 셋이죠. 테스트 앤 셋이라고 쓰기도 하고 ts라고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결국 테스트 앤 셋이라는 함수는 뭘 하는 애냐만 아시면 됩니다. 뭘 하는 애냐.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밑에 코드를 보세요. 여기 위에 코드는 여러분이 이거 지금 락 변수를 가지고 락이 true냐 false냐 가지고 와서 상호 교환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락은 지금 이 테스트 앤 셋은 이렇게 돼요. 요 바로 전 강의에서도 해설을 해드렸고 예전에 했던 거에서도 해드렸는데 테스트 앤 셋은 자 CS에 프로세스가 있다. 있으면 true예요.
아시겠죠? CS에 프로세서가 없으면 false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테스트 앤 셋을 뭐 완성해라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뭐 세 줄밖에 안 되니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쓰고 있다면, CS에 진입해 있다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대기하게 되겠죠. 지금 자, 요 똑같은 코드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특정 프로세스가 지금 CS를 진행 중이에요. CS를 막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내가 왔어. 테스트 앤 셋을 돌립니다. CS2가 있잖아요. 근데 폴스가 반환돼 버리면 내가 CS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폴스를 반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CS에 누군가 있으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while문에서 계속 대기하게 되겠죠. while문 대기합니다. 빙글빙글 돌죠. 자, 요게 테스트 앤 셋입니다. 테스트 앤 셋.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이제 쓰고 있다가 얘가 CS를 나가면 락이 폴스가 되죠. 락이 폴스가 돼요. 자, 그 락 값은 공유 변수.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왼쪽이 1번 프로세스고요. 오른쪽이 2번 프로세스예요. 2번 프로세스가 끝나면서 락 폴스를 해놓고 나갑니다. 자, 1번은 계속 테스트 앤 셋을 하겠죠? 자, 테스트 앤 셋의 인수가 락이에요. 그죠? 테스트 앤 셋 함수의 인수가 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2번에서 락은 폴스를 하기 전까지 락 값은 뭐란 얘기예요? true란 얘기죠. 그런데 락을 폴스로 하고 나갔으니까 폴스 하고 나가는 순간 테스트 앤 셋을 돌렸을 때 인수 값은 폴스가 돼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위에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켓이 폴스가 돼서 왔어요. 주소를 받는 거예요. 락에 주소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RV에다가 폴스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RV는 false가 되죠. 그 다음에 타켓은 true가 됩니다. 타켓은 true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인수로 락이 왔는데 여기 받을 때 보면 락의 주소를 받죠. 그 락이라는 변수의 주소를 받는 거예요. 주소를 받아서 그곳의 값을 뭘로? true로 바꾸죠. 그래서 여기가 true가 됩니다. 그리고 락 변수가 true가 돼버리고 RV를 반환하니까 RV는 뭐예요? false죠? false가 반환돼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자, 테스트 앤 셋의 리턴 값, 요 리턴 값이 뭐가 돼요? false가 돼요. 그리고 나는 들어간다. 그래서 요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나 뭐 이런 데 나오면 여기서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하드웨어의 속도에 따라서. 근데 이게 조금 뭐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자, 하드웨어의 속도에 따라서 테스트 앤 셋, 이게 락이 폴스가 되는 순간 지금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얘들이 동시에 테스트 앤 셋을 돌릴 거란 말이죠. 그죠? 테스트 앤 셋을 돌렸는데 제일 먼저 지금 요 라인을 실행하는 놈, 제일 먼저 요 라인을 실행하는 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이게 하드웨어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하드웨어 속도에 따라서 느린 놈은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써 있습니다. 네. 써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나와요. 네. 제 모의고사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 정도까지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느 책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드웨어니까. 하여튼 테스트 앤 셋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데스텐 셋은 CS에 누가 있으면 true를 발언하고 없으면 false를 발언한다. 그래서 이런 바쁜 대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만들어서 아싸리 그냥 바쁜 대기 안 하고 그냥 대기한다. 그냥 대기하는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그냥 블럭시켜서 프로세스를 잠시 재우는 방법을 고안해낸 게 세마포라는 겁니다. 자, 세마포는 P연산과 V연산 또는 웨이트와 시그널 연산으로 나눠진다. 같은 말입니다.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자, 웨이트 시그널이나 PV 연산. 이 P가 무슨 약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정의가 조금 그러네요. 자, while문 잘 보세요. S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서 while문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바쁜 대기를 하게 되는데 코드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정형화되기 전 세마포입니다. 정형화되기 전 세마포. 정형화된 후의 세마포는 이렇게 되죠. if s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니, 0보다 크면 s 빼기 빼기. 그렇지 않으면 블럭. 이렇게 써있죠. 이게 정형화된 코드. if s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대기하는 애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아니다. 아니죠. 만약에 대기 프로세스가 있으면 then wake up. 자, 대기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깨우고, 그렇지 않으면 s++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여기 지금 초기 코드인 것 같아요. 초기 코드고, 조금 이제 발전하면 좀 전에 제가 써드렸던 이런 지금 책에 보시면 공용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용책 코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세마포를 이용한 상호 배제. 세마포를 이용한 n개 프로세스의 상호 배제 구현. 이제 세마포를 보시면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 숫자의 의미, 그 다음에 세마포의 개념. 그러니까 임계 영역의 진입을 막거나 허용하는 데 쓰는 건데, 자, 여기 변수 S 변수가 1이잖아요. 임계 영역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놈이 들어갈 때마다 문을 잠가 버려요. 이 V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하는 문은 안 열립니다. 변수가 두 개, S값이 2다. 그러면 임계 영역에 들어가는 문이 두 개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들어가면서 문을 잠그죠? 잠그고 들어가요? 잠겼어. 그럼 여긴 못 들어와요. 두 번째 프로세서가 와서 두 번째 문을 잠그면 세 번째부터는 대기하겠죠. 한 줄 서기로 대기합니다. 한 줄 서기로. 그러다가 V를 외치면 V는 나가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줄 서 있던 놈이 들어오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싱크 변수가 0이야. 그럼 웨이크업 시킬 프로세스, 블락될 프로세스. 만약에 이쪽이 먼저 왔다. 그러면 P. 근데 이게 아까 코드 보면 이렇게 썼잖아요. 만약에 S가 0보다 크면 S 빼기 빼기 하고, 아니면 블럭. 이렇게 놨죠.
지금 만약에 이쪽이 먼저 왔다. 이쪽이. 그러면 보세요. 쭈루룩 S 값이 싱크 이 변수 값이 0이잖아요. 0보다 크지 않죠? 그럼 오른쪽이 먼저 오면 오자마자 그냥 블럭인 거예요. 그죠? 오자마자 블럭. 그랬다가 V가 외쳐지면 V는 V 연산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놈이 있으면 웨이크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V sync 하면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놈을 웨이크업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V가 먼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V가 먼저 왔어요. 그럼 대기하는 놈이 없어. 대기하는 프로세서가 없으니까 이땐 뭐 해? 변수 S++ 한다 그랬죠? 그 싱크가 플러스 되니까 싱크 값이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1. 문이 하나 생겼어요. 변수 1이 되니까. 문이 하나 있어. 근데 얘 오른쪽에 있는 애가 찍 도착하니까 문을 열고 쭉 그러고 문을 찰칵 잠가버리고 들어가 버려요. 0이 돼버리죠. 그럼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세마포를 이용한 생산자 소비자. 자, 요거는 뮤텍스는 공용 변수. 서로 특정 영역을 들어갈 때, 지금 세 개가 다 공용 변수긴 하지만, 특정 영역을 한 놈만 접근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empty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풀은 생산 데이터, 뭐라 그래야 돼? 프로덕트. 자, 생산자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감소를 먼저 시키는 거야. 그래서 생산자는 공간을 먼저 감소시켜요. 내가 생산을 하나 할 거니까 공간을 먼저 감소시켜요. 이거 왜 공간을 먼저 감소시키냐면, 내가 생산하러 들어갔는데 물건이 이제 꽉 차 있어요. 버퍼에. 그러면 생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7개인데 7개가 꽉 차 있다면 나는 여기서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기. 그래서 n이 처음에는 7이었다. n이 7이었어요. 하나 생산되면 6, 5, 4, 3, 2, 1. 변수가 이렇게 되죠? 0이 되면 대기하겠죠? 여기 왔을 때 대기합니다. 꽉 차 있으면. 꽉 차 있지 않으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empty를 하나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마포가 나오면 아까 그 코드를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자, P연산 if s가 0보다 크면 그러면 s 빼기 하고, 그렇지 않으면 블럭 시킨다. 자, 그러면 empty가 7일 때 생각해 보세요. empty가 7이야. 그러면 P를 한번 불렀어요. 0보다 크잖아. empty가 0보다 크니까 변수 빼기 하니까 빼기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empty가 6이 되겠죠, 여기서. 그죠? 두 번째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5가 될 테고, 또 들어오면 4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됐어요. 1 돼도 들어가죠. 그래도 0이 됐어. 현재 0일 때 프로세스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면 S가 0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0일 때 들어온 프로세스는 블럭되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만약 버퍼 공간이 3개다 이렇게 해놓고 뭐 PC, PC, PPP 뭐 있을 때 프로세스 순서를 몇 번째 프로세스가 저기에 걸려서 대기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는 뭐 이걸 여러분이 그 세마포가 됐든 어떤 전공 교과의 파트가 됐든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요 문제를 만드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세요. 본인이 문제를 못 만들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터디에서 문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해를 잘못한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상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본인이 문제를 잘 만든다. 내가 봐도 되게 완성도가 좋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생산자는 공간을 줄이고 들어가서 생산합니다. 지금 여기 뮤텍스죠. 뮤텍스는 변수가 1이에요. 한 놈이라도 들어가면 생산자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못 들어갑니다. 여기 영역을. 그죠? 생산을 하고 V 뮤텍스를 외칠 때 대기하던 애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산됐다고 해서 하나를 늘려줘요. 풀을 하나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생산될 때는 풀이 증가하죠. 증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봅시다. 소비자는 감소 먼저 하죠. 자, 풀을 감소해. 이 감소를 먼저 하는 이유는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죠. 생산자 입장에서는 공간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생산자는 공간 확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P 연산이 오는 거, P empty가 오는 거고요. 소비자는 데이터를 가져갈 거니까 데이터를 감소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감소하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없다. 그럼 대기해야 되잖아. 생산자는 생산을 하려고 공간을 봤는데 공간이 없다. 그럼 대기해야죠. 생길 때까지. 그쵸?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현재 꽉 차 있다. 지금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데이터가 꽉 차 있다. 하나, 이렇게 데이터가 꽉 차 있어요. 이 상태에서 생산자가 오면, 공간을 감소했는데, 공간을 감소하려고 봤는데 S가 0이 공간이 없어. 그러면 나는 블럭이에요. 대기. 여기 대기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P가 6개가 오겠죠? P가 6개. 뭐 중간에 소비자가 생산자, 프로덕트하고 컨슈머예요. 이렇게 쭉 되면 P가 연속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누적으로 6개가 쌓이면 이렇게 데이터가 가득 차겠죠. 프로세스 생산자가. 그러고 나서 6개 뒤에 오는 프로세서 생산자부터는 대기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C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 감소시키고 쫘라락 해서 처리하겠죠. 공간이 하나 늘어났네요. 이제 빈 공간이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소비자가 들어왔어요. 데이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도 없어. 그럼 풀값이 0이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크면 감소인데, 크지 않으니까 뭐해? 블럭.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대기한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제가 좀 바꿔본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만 바뀐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뮤텍스라는 변수는 항상 변수값이 1이에요. 네, 그럼 이 문제는 본인이 정지해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empty는 빈 공간이니까 n개고요. 자, 풀은 데이터이겠으니까 0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내 거를 만드느냐, 저 사람 거를 그냥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눈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공대 가면 공업 수학 이런 거 배워요. 교수님이 칠판 한 판을 문제 한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뭐 좀 뻥이고요. 칠판 반판 정도를 수학 문제 하나를 이렇게 풀어요. 눈으로 볼 때 다 이해가 돼요. 아, 저렇게 푸는구나. 근데 풀어보라고 하면 못 풀어요. 내게 아니라서. 풀어봐 그러면 그 사람 그 교수님의 능력이에요. 제 능력이 아니고.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이거 바꾸면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자, 생산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현재. 자, 버퍼가 3개인데 데이터가 다 차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생산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산자가 들어오면 자, 뮤텍스, p 뮤텍스를 하고 들어가죠. 그럼 뮤텍스 값이 0이 됩니다. 뮤텍스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p empty를 했는데 공간이 없어. 그래서 생산자가 여기서 대기합니다. 블럭돼서. 언제까지 대기해요? 공간이 생길 때까지 대기해야죠. 자, 그럼 공간은 어떻게 생겨요? 소비자가 들어올 때 생기죠. 자, 소비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뮤텍스 값이 현재 0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 여기서 대기하게 되죠. 그래서 대들하게 돼버립니다. 생산자도 못 가고 소비자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세마포에 이 P현상과 V현상의 배치에 따라, 특히 P현상의 배치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대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P현상의 순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P현상은 잘 하셔야 된다. 자, 세마포를 위한 읽기 쓰기, 리더라이터 문제죠. 자, 쓰기는 간단합니다. 그냥 P, WRT를 외치면 됩니다. WRT는 한 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리드 카운트는 변수고요. 얘는 세마포가 아니에요. 리드 카운트는 그냥 변수고요. 자, 뮤텍스는 1이고 WRT 1입니다. 자, 뮤텍스가 보호하는 영역은 여기에요. 리드 카운트 값이 변경될 때는 한 놈만 들어와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리드 카운트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드 카운트를 변경하는 위치는 세마포에 뮤텍스로 묶어놔서 한 놈씩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쓰기가 먼저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쓰기가 와서 PWRT를 외쳤습니다. 그럼 WRT 값은 0이 되겠죠? 자, 혹시 또 몰라서 또 적어 보겠습니다. if s가 0보다 크면 s 빼기 이게 P현산입니다. V현산 if 대기가 있으면 대기 P가 있으면 wake up 그렇지 않으면 s++ 여러분 이 코드 10번 써보세요. 이거 쓰시고 얘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P현산은, 자, WRT가 원래 1이었으니까요. 1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0 되고 쓰기 실행합니다. 자, 이때 리드가 들어와요. 리더가 들어오면, 뮤텍스 외치고, 리드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서 1이 됩니다. 리드 카운트가 1이네. 그럼 뭐 해? PWRT를 외치죠. 근데 WRT 값이 지금 0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블럭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른 리더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뮤텍스 값이 0이죠. 지금 현재. 여기서 얘가 P 뮤텍스 하고 왔으니까. 겹쳐서 좀 보여 그러네요. 지워보겠습니다. 자, 뮤텍스 값이 0이니까. 자, 다른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리더가 막 들어오면 여기서 전부 다 대기합니다. 못 들어가죠? 네. 자, 쓰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VWRT를 외치고 나가면 VWRT 대기하는 놈이 있으면 깨워라죠.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놈이 있죠. 첫 번째 리더가 대기하고 있는데 얘가 깨어나서 VMUTX를 외치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VMUTX가 외쳐지면 뮤텍스 변수에서 대기하던 애들 있죠. 여기 대기하던 애들이 순서대로 들어오죠. 순서대로 들어오는데 이미 이제 리드 카운트가 1을 넘어서 2, 3, 4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걔들은 이 PWRT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리딩으로 쭉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놈. 자, 5놈이 들어왔는데 하나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0이 되면
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마지막 프로세스가 나갈 때, 이런 얘기죠. 마지막 프로세스가 나갈 때 VWRT를 외쳐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S 연산도 잘 V 연산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볼게요. WRT가 아까 처음 얘가 쓰기가 들어올 때 PWRT에 의해서 WRT 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읽기가 와서 여기서 대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S 연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 if 대기 프로세스가 있으면 웨이크업 하고 없으면 S++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쓰기에 VWRT를 외쳤어요. 그러면 S연산이 아니고 V연산이죠. V. 그러면 만약에 대기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냥 웨이크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기 프로세스가 대기하고 있던 얘가 웨이크업 돼서 들어가는데 이때도 여전히 WRT 값은 얼마예요? 0이에요. 그쵸? V연산이 수행이 안 됐으니까 0이에요. 그리고 읽기가 막 들어오면 그때 WRT 값은 계속 0이죠. 읽기가 막 수행되고 있는 중에 다시 쓰기가 들어오면 보세요. 다시 쓰기가 들어오면 쓰기는 PWRT를 외쳤는데 현재 WRT 값이 얼마? 0.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뭐해? 대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쭉 이제 마지막 프로세스가 나가요. 리드 카운트가 0이니 그럼 VWRT를 외쳐라. 근데 VWRT를 하는데 WRT 대기하는 프로세스가 있죠. 지금 쓰기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만 웨이크업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 대기하고 있던 애가 쓰기를 수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VWRT를 외치는데 이때는 대기하는 놈이 없으니까 S를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WRT 값이 얼마가 되고 끝나요? 1이 되고 끝나죠. 자, 요게 세마포의 읽기 쓰기 연산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모니터라는 개념은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얘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 세마포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이 연산이 없습니다. 이 연산. 이게 증가시키는 연산이 이게 없고, 네, 그냥 시그널을 외쳤어요. 근데 대기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면 깨웁니다. 근데 시그널을 외쳤는데 대기하는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대기하는 놈이 있으면 깨우고 없으면 말고 이거예요. 뭐 값을 증가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모니터. 근데 코드가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세마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문제 내기에 충분합니다. 메시지는 네, 요거는 뭐 여러분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몰라요. 네. 네, 이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네. 끝났죠? 더 있나? 네, 끝났습니다. 자, 세마포는 아까 그 P연산, V연산 그걸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문제를 이것저것 접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세마포는. 세마포의 개념을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문으로 표시했다가 뭐 열쇠로 표시했다가 뭐 뭘로 표시했다가 막 하는데 결국 그냥 숫자만큼 들어갈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자 소비자도 그래서 숫자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empty가 n이잖아요. 생산자는
n개만큼은 그냥 쭉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n개만큼은. 이게 생산자 소비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지금 풀 같은 경우 보세요. 풀 0이죠. 못 들어간다는 거죠. 소비자가 먼저 오면 못 들어가요. 0이니까. 그냥 대기. 근데 V가 외쳐질 때마다 풀이 하나씩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 뿐인 거죠. 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했던 것보다가 아니고, 지금 저보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보다. 네. 잔소리같이 들리시겠지만,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결국 열심히 한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나는 오늘 공부 안 되니까 쉬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뭐 합격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하루 12시간씩 공부하면 합격을 보장해 줄게. 그러면 누구나 다 하겠지만 그게 보장되지 않으니까 더 불안하고 떨리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한번 시작한 거고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뽕을 뽑아야죠. 그러면 남들을 이겨야만 되는 시험이니까 이기셔야 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잘해야 돼요. 최선 다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력이 중요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누구는 뭐 4개월 만에 붙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분명히 남들보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교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